창덕궁 그 천년의 무게를 간직한 고궁의 가을은 유난히 깊고 다채로웠다. 수백 년 묵은 은행나무 잎이 금빛 카펫처럼 인정전 앞마당을 수놓았고 후원의 단풍은 불타는 듯 붉게 물들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28살의 박서윤이 카메라를 든 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호기심과 경외감으로 반짝였고 작은 수첩에는 이미 수많은 메모와 스케치가 가득했다. 프리랜서 역사 문화 콘텐츠 작가 겸 유튜버인 그녀에게 서울의 고궁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역사이자 새로운 이야기가 움트는 보고였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저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 창덕궁에 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이곳의 가을 정취 정말 황홀하지 않나요? 서윤은 주변 관람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서윤의 시간여행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소개해 국내외 구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이번 창덕궁 탐방은 조선 왕실의 가을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시리즈의 첫 번째 콘텐츠였다. 인정전을 지나 희정당으로 향하는 길목 기획. 서윤은 붉은 제복에 검은 익선관을 쓴 수문장들의 근엄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위험 있는 자태는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그중 한 명, 앳돼 보이는 얼굴과는 달리 유난히 날카로운 눈빛을 한 젊은 수문장, 김민준 수문장이 서윤의 눈길을 끌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수문장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다른 수문장들보다 더 굳건한 자세로 서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예민함이 느껴졌다. 서윤은 수문장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그들의 역할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멘트를 덧붙였다. 그때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문장에게 다가가 함께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다. 김민준 수문장은 그들의 물음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례적인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다. 그 모습은 프로페셔널하고 친절해 보였다. 서윤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자신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싶어졌다. 수문장들의 근무 교대 시간이나 그들이 느끼는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들. 그녀는 다른 관광객들의 촬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김민준 수문장에게 다가갔다. 저 수문장님, 잠시 몇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윤은 최대한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싸늘한 반응이었다. 김민준 수문장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방금 전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였던 의례적인 미소마저 거둔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근무 중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서윤의 마음에 와닿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다. 서윤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아, 네. 죄송합니다. 혹시 수문장님들의 일반적인 근무 규정이나 관람객들이 알아야 할 특별한 주의사항 같은 것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요. 서윤은 그의 직업적 의무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김민준 수문장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오히려 더욱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윤을 쏘아보며 말했다. 그런 내용은 안내소에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관람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서윤이 서 있는 위치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이었고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 다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오가던 곳이었다. 서윤은 그의 말에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지만 서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무뚝뚝함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듯한 느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원래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불친절한 걸까?
하지만 방금 전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하던 그의 모습은 분명 달랐다. 서윤은 애써 불쾌감을 떨쳐내려 하며 카메라를 다시 들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김민준 수문장의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는 쉽사리 잊히지 않았다. 그날의 창덕궁은 유난히 아름다웠지만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얼룩이 남은 듯했다. 며칠 뒤 서윤은 경복궁을 찾았다. 조선 왕조 제1의 법궁다운 웅장함과 화려함이 그녀를 압도했다. 특히 근정전의 위험 있는 모습과 경혜루의 아름다운 풍경은 카메라에 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서윤은 그곳에서도 수문장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대부분의 수문장들은 엄숙하면서도 관광객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거나 사진 촬영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창덕궁에서의 경험이 모든 수문장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서윤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흥례문 근처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한 수문장의 모습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김민준 수문장과 마찬가지로 젊어 보였지만 훨씬 더 고압적인 자세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는 한 무리의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여기서 떠들지 마십시오. 조용히 관람하세요. 그리고 그쪽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요. 수문장은 서툰 한국어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관광객들을 향해 거의 명령조로 소리치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아이가 호기심에 경계석 안쪽으로 발을 살짝 들여놓았을 뿐이었고 그들의 대화 소리도 주변의 소음에 묻힐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수문장은 마치 큰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들을 대하듯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겁먹은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과도한 제지였다. 서윤은 그 광경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창덕궁에서 자신이 겪었던 불쾌감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 갑질이 겹쳐지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수문장님, 잠시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그렇게 큰 소란을 피우신 것 같지 않은데요. 아이가 실수로 잠시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고 외국인 관광객들이라 아직 한국의 관람 예절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서윤은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한 어조로 말을 건넸다. 하지만 수문장은 마치 방해라도 받았다는 듯 잔뜩 찌푸린 얼굴로 서윤을 쏘아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지금 내가 공무집행하는데 끼어들겠다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대감이 어려 있었다. 관광객 한 명이요. 그리고 지금 수문장님의 행동이 공무집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나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윤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나치다니, 뭐가 지나치다는 거요? 규정을 어겼으면 당연히 제지를 받아야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문제야.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도니까. 수문장은 더욱 언성을 높이며 서윤을 몰아세웠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이 소란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동남아시아 관광객 가족은 겁에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윤과 수문장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서윤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감정적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곳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첫인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수문장님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양이라도 떨라는 거요? 나는 내 원칙대로 할 뿐이오. 수문장은 코웃음을 치며 서윤의 말을 폄하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너 따위가 뭘 안다고 하는 듯한 오만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서윤은 더 이상 그와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문장님의 성함과 소속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과 행동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수문장은 순간 움찔하는 듯했다.
그는 잠시 서윤을 노려보더니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박철민이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지. 그는 자신의 이름표를 가리키며 조롱하듯 덧붙였다. 서윤은 그의 이름과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겁에 질린 동남아시아 관광객 가족에게 다가가 영어로 괜찮냐고 물으며 안심시켰다. 다행히 그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서윤은 숙소로 돌아와 착잡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선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외국인 혐오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경복궁 관리사무소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산지침 763, Total Characters, 7,654.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숙소를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꼼꼼하게 작성한 민원 서류와 함께 당시 상황을 녹화한 짧은 영상 파일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먼저 경복궁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박철민 수문장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담당 직원은 처음에는 다소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논리적인 설명에 점차 태도를 바꾸며 신중하게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해당 수문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담당자는 서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조사 결과와 처리 과정을 추후 통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관리사무소를 나온 서윤은 곧바로 문화재청으로 향했다. 단순히 한 명의 수문장을 징계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문화재청 담당자와의 면담은 쉽지 않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겪고 목격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하는 수문장 및 현장 근무자들의 서비스 교육 강화, 명확한 행동 강령 마련, 그리고 차별 행위 발생 시 이를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담당자는 서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에 감탄한 듯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물론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서윤은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윤은 예정대로 서울의 다른 유적지들을 방문하며 콘텐츠 제작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경복궁에서의 일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윤의 시간여행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더 따뜻한 첫인상을 선물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특정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글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많은 구독자들이 댓글을 통해 서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자신들이 겪거나 목격했던 비슷한 경험들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몇몇 외국인 구독자들은 한국 여행 중 겪었던 불쾌한 경험을 토로하며 서윤의 문제 제기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지지했다. 논란이 커지자 몇몇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서윤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서윤은 처음에는 언론 인터뷰가 부담스러웠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신중하게 응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저는 이것이 특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따뜻한 환대와 존중을 함께 선물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 강국이 되는 길이 아닐까요? 그녀의 진솔하고 설득력 있는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며칠 후 문화재청에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불거진 고국 내 외국인 관광객 차별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수문장 및 현장 근무자 대상 외국어 및 직무 윤리 교육 강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 서비스 확대, 차별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철민 수문장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개되었다. 서윤은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서윤은 다시 창덕궁을 찾았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단풍은 더욱 짙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불쾌한 경험을 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섰다. 그곳에는 여전히 수문장들이 근엄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들의 표정이 이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서윤의 옆으로 한 무리의 유럽 학생들이 지나가며 수문장에게 길을 물었다. 수문장은 이전과는 달리 비교적 친절하고 상세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다. 심지어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의 입가에도 저절로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문득 서윤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며칠 전 자신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던 김민준 수문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혹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김민준 수문장은 서윤을 알아보았는지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수문장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왔었던 박서윤입니다. 김민준 수문장은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여전히 차가운 분위기였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최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혹시 제 행동이 수문장님께 어떤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김민준 수문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는 듯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서윤 씨라고 했죠. 당신 말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누그러져 있었다. 우리도 가끔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이 제복의 무게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는 말을 마치고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짧은 몇 마디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서윤은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변명도 합리화도 아니었다. 어쩌면 뒤늦은 반성이자 작은 깨달음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서윤은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모든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작은 변화의 씨앗은 분명 뿌려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서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했다. 런던에서 만난 특별한 기억이 아닌 서울의 가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다. 영상에는 아름다운 고궁의 풍경과 함께 그녀가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생각들이 진솔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문화적 존중과 이해,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작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윤은 카메라를 보며 잔잔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다.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익숙한 곳에서든 낯선 곳에서든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시간 여행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의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수많은 댓글과 공감이 이어졌다. 그녀의 진심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서유는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자신의 작은 행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비행기에 오르기 전 서유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익숙해진 한국의 하늘 아래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도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새로운 여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단단했고 눈빛은 미래를 향한 기대로 빛나고 있었다. 작은 날갯짓이 만들어낸 바람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는 알 수 없지만 서유는 그 바람이 긍정적이고 따뜻한 변화를 가져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시간 여행을 계속하는 이유였으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윤이 한국을 떠난 후에도 그녀가 던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문화재청의 후속 조치들은 점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고궁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었다. 수문장들이나 안내 직원들의 태도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후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소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는 경험담을 공유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기도 했고 뿌리 깊은 편견이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사실이었다. 서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잠자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일깨웠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경복궁의 박철민 수문장은 내부 징계를 받고 한동안 근무에서 배제되었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다른 부서로 배치되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반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사건은 그에게 큰 교훈을 남겼을 것이다. 창덕궁의 김민준 수문장은 그 이후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서윤과의 짧은 대화 이후 그는 동료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기보다는 먼저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 관광객은 없는지 살피기도 했고 외국인 관광객의 어눌한 질문에도 인내심을 갖고 귀 기울여주려 노력했다. 그의 작은 변화는 동료 수문장들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미쳤다. 한편 서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다양한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넓혀갔다. 그녀는 서울의 가을 시리즈 이후에도 여행지에서 겪을 수 있는 문화적 갈등과 이해, 그리고 상호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했다. 그녀의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청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열린 토론회 장으로 발전해갔다. 몇 달 후 서윤은 한 국제문화교류 포럼에 발표자로 초청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대국 코리아, 진정한 환대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녀의 발표는 많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주었고 특히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정책 담당자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제공했다. 포럼 이후 몇몇 국가의 관광청에서는 서윤에게 자국의 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문 요청을 해오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서윤은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잠시 한국에 귀국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녀는 시간을 내어 다시 한번 창덕궁과 경복궁을 찾았다. 1년 전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었다. 수문장들은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태도에선 이전보다 훨씬 따뜻함과 여유가 느껴졌다. 안내소 직원들은 다양한 언어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안내 표지판도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다. 서윤은 후원의 아름다운 단풍길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자신이 던졌던 작은 돌멩이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때 저만치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김민준 수문장이었다. 그는 한 무리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간간히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그 모습은 1년 전 서윤이 그에게서 보았던 차갑고 경직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김민준 수문장은 설명을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학생들이 흩어지자 김민준 수문장은 문득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서윤을 알아보고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박서윤 씨, 오랜만입니다. 다시 오셨군요. 네, 수문장님, 잘 지내셨어요? 방금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서윤도 밝게 웃으며 화답했다. 다 박서윤 씨 덕분입니다. 김민준 수문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요. Current Part Characters 355, Total Characters 1928. 저야말로 수문장님과 동료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 같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걸요. 서윤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덕궁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금빛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고궁의 정취는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 평화로움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작은 노력들이 함께 녹아있는 듯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김민준 수문장이 뜻밖의 제안을 건넸다. 지난번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마침 저도 목이 좀 말랐거든요.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전통차를 사이에 두고 그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김민준 수문장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심경의 변화와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작은 변화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서윤 역시 자신이 그 사건 이후 경험했던 일들과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대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더 나은 소통과 상호 존중이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김민준 수문장은 서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결코 부당한 차별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찻집을 나올 무렵 서윤은 김민준 수문장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한국 전통 문양의 작은 책갈피였다. 이 책갈피를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준 수문장은 책갈피를 받아들고 잠시 그것을 말없이 내려다보더니 이내 서윤을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습니다, 박서윤 씨. 꼭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서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거창한 칭찬이나 감사의 말보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그때마다 고궁을 찾아 김민준 수문장과 짧은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이제 어색함 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 수문장은 서윤을 만날 때마다 고궁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서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뻐했다. 서윤의 유튜브 채널 서윤의 시간여행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채널로 성장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나 유물만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문화적 가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까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루며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갔다. 그녀의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때로는 작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서윤이 처음 경복궁에서 박철민 수문장과 마주쳤던 그날로부터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고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었지만 적어도 다름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가치는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서윤은 자신의 채널에 특별한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다. 영상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다음 이야기였다. 영상 속에서 서윤은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경험했던 변화들과 그 과정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그녀는 창덕궁 후원의 아름다운 단풍을 배경으로 서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아주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분명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소통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마지막 질문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오래도록 여운을 남겼다. 그녀의 영상은 또 한 번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우리도 서윤님처럼 주변의 작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겠다.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행동하는 소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실천들이 이어졌다. 학교나 직장 내의 부조리한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어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도 활발해졌다. 서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몇 년 후 한국 정부는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특별 공로상을 제정했고 그 첫 번째 수상자로 박서윤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에서 서윤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상은 저 개인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행동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어지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 여러분과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때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수상 소감은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시상식장에는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서윤의 시간여행, 구독자 대표들도 참석하여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 중에는 이제는 제법 중견 수문장이 된 김민준 씨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예전의 앳된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미소로 서윤의 수상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다. 서윤은 수상 이후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유튜버나 작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이야기꾼이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운동가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났고 그 이야기들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어느 맑은 봄날, 서윤은 오랜만에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서원을 찾았다. 그곳은 화려한 고궁과는 또 다른 소박하지만 깊은 역사의 향기를 품고 있는 곳이었다. 서원은 찾는 이가 많지 않아 고즈넉했고 서윤은 천천히 마루를 거닐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했다. 그때 서원 한쪽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서원의 역사와 그곳에 깃든 선비들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의 설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었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간간히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문득 몇 해 전 경복궁에서 박철민 수문장에게 당당하게 맞섰던 자신의 모습과 창덕궁에서 김민준 수문장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저 노인처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겹쳐졌다. 노인의 설명이 끝나고 아이들이 흩어지자 서윤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온화한 미소로 서윤을 맞이했다. 별 말씀을요. 그저 이 아이들이 우리 것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그런데 혹시 박서윤 선생님 아니십니까? 서윤은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다. 네, 저를 아십니까? 허허, 그럼요. 서윤의 시간여행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고궁에서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지요. 저 또한 그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마치 오랜 지인을 만난 듯 반갑게 이야기했다. 서윤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노인은 서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노인과의 짧은 만남은 서윤에게 또 다른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이 결코 외롭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서원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서윤은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갈 또 다른 이야기들을 그려보았다. 그것은 아마도 화려하고 극적인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숨겨진 진실과 감동,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커다란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주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첫걸음에서 시작될 터였다. 서윤의 다음 행선지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안동의 한 고택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종갓집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 가족의 삶을 취재하며 현대사회에서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것의 의미와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카메라에 담을 예정이었다. 고택에 도착한 첫날, 서윤은 종손인 박노인과 그의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밥상 위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고 깊은 맛이 우러나는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다. 박노인은 서윤에게 종갓집의 역사와 가풍, 그리고 선조들의 삶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자부심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고민도 묻어났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것, 오래된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윤 선생님처럼 젊은 분이 우리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박노인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서윤은 그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저야말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는 우리 전통 문화 속에 담긴 지혜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새롭게 재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본격적으로 고택에서의 생활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재를 올리는 모습부터 장을 담그고 한과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그 모든 일상 속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종가의 역사와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촬영을 하던 중 서윤은 박노인의 손자 중 하나인 10살 배기 민준이가 유난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특히 고택의 아름다운 풍경과 전통 문양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자신의 그림 실력에 자신이 없어 하거나 이런 건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라며 쑥스러워했다. 서윤은 민준이에게 다가가 그의 그림을 칭찬해주며 민준아, 네 그림 정말 멋지다. 특히 이 고택의 기와지붕 선을 표현한 거나 저 문살의 문양을 그린 것 좀 봐.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운데?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재능이야 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이에게 자신이 예전에 고궁에서 겪었던 이야기와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에 대해 들려주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비웃을까봐 우리가 가진 좋은 생각이나 재능을 숨기게 될 때도 있어.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느냐 하는 거야. 민준이, 네가 그린 이 그림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린다면 그 마음은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거야. 서윤의 진심 어린 격려에 민준이는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서윤에게 자신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서윤은 민준이의 그림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소개하며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 며칠 후 서윤이 고택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박노인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나와 서윤을 배웅했다. 특히 민준이는 자신이 그린 작은 그림 한 점을 서윤에게 선물로 내밀었다. 그것은 서윤이 처음 고택에 왔을 때 카메라를 들고 있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고 그 옆에는 서툰 글씨로 고맙습니다 서윤 누나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이 그림은 내가 받은 어떤 선물보다 소중하게 간직할게. 그리고 너도 계속해서 멋진 그림 많이 그리렴. 언젠가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될지도 모르잖아. 민준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노인은 그런 손자와 서윤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민준이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고택을 떠나는 서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이야기는 비록 화려하거나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진심과 공감 그리고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따뜻한 변화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그녀가 만나야 할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의 시간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서윤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성장했다. 그녀의 채널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녀의 영상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처음 가졌던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을 잃지 않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며 소통하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다. 세계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글로벌 문화대사로 위촉된 것이다. 위촉식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고 전 세계에서 온 많은 문화계 인사들과 언론들이 참석하여 그녀의 위촉을 축하했다. 단상에 오른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름 모를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가꾸어 오신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문화는 결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 자체로 소중한 인류의 자산입니다. 저는 앞으로 글로벌 문화대사로서 서로 다른 문화들이 존중받고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위촉식이 끝나고 이어진 리셉션에서 서윤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몇 년 전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서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전직 근위병 제임스였다. 그는 이제 근위병 제복이 아닌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고 훨씬 부드럽고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제임스는 서윤에게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박서윤 씨, 오랜만입니다.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윤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를 알아보고 미소로 화답했다. 제임스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몇 년 전 런던에서의 일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때 박서윤 씨의 용기 있는 지적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안의 편견과 오만함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근위병을 그만두고 대학에 다시 들어가 국제관계학과 문화 다양성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NGO 단체에서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은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임스 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오히려 제가 제임스 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과거 런던에서의 기억과 그 이후 각자의 삶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때는 불쾌한 악연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좋은 동료가 된 것이다. 제임스는 헤어지기 전 서윤에게 작은 책 한 권을 선물했다. 그것은 다양한 문화권의 민담과 설화를 모아 엮은 책이었는데 서문에는 제임스가 직접 쓴 짧은 감사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나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박서윤 씨에게 존경과 감사를 담아. 서윤은 그 책을 받아들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형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파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서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과 영감감이 가득 차 있었다. 글로벌 문화대사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이야기꾼으로서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 숨겨진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서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총기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작은 관심과 용기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해 보였다. 손녀가 증조할머니가 된 서윤에게 물었다. 할머니의 시간여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서윤은 창밖의 따사로운 햇살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손녀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든 순간이 다 소중했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고 함께 웃고 울어주었던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했을 때란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작은 행동들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평생의 시간여행을 통해 배웠거든.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듣는 이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조용히 퍼져나갔다. 서윤의 시간여행은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서윤의 이야기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가 남긴 영상과 글들은 디지털 아카이브에 영구히 보존되어 다음 세대에게도 귀중한 유산으로 전달되었다. 특히 그녀가 처음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던 고궁 수문장 사건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일화로 기록되었고 교과서에도 실려 학생들에게 정의와 용기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녀의 이름을 딴 박서윤 재단이 설립되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 중에는 안동 고택에서 서윤을 만났던 민준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릴 적 서윤의 격려를 받고 화가의 꿈을 키워온 민준이는 이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촉망받는 젊은 예술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서윤 할머니가 평생 강조했던 상호 존중과 이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했다. 한편 창덕궁과 경복궁을 비롯한 한국의 고궁들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친절하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수문장들은 더 이상 위압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안내하는 친근한 홍보대사이자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킴이로 인식되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언어나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모든 방문객은 존중받으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김민준 씨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수문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종종 고궁을 찾아 후배 수문장들을 격려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주곤 했다. 그는 서윤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작은 관심과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서윤의 정신을 이어가려 노력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서윤이 처음 목소리를 냈던 그날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미래의 어느 날, 첨단 기술로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지혜를 찾고 미래를 꿈꾸었다. 박서윤의 증손녀가 할머니의 낡은 카메라와 수첩을 발견하고 그녀가 걸어왔던 시간여행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공지능 번역기가 실시간으로 모든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주는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존재함을 느꼈다.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공감 능력의 부재. 그녀는 증조할머니 박서윤이 평생을 통해 이야기했던 진심 어린 소통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다. 증손녀는 증조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연결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넘나들며 더욱 실감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전달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서윤이라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며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치 고목에서 피어나는 새싹처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그 생명은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뻗어나갔다.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그것이었다. 멈추지 않는 이야기의 힘,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믿음.